네, 이번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이 검찰의 보안 수사로 드러나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예정대로 폐지하고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을 검찰에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빨리 문 여세요. 청장실 앞 접견실까지 가봅시다. 문 여세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에 책임을 묻겠다며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로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하니까 자기 식구라고 증거인멸하고 사건 은폐하고 사건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30분 가까이 실랑이 한 끝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2달 뒤부터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의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 폐지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안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거지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 대신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에 경찰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 담긴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실 수사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수사 비위를 감시하는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제가 다시 자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유명 논객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정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이슈가 이슈인 만큼 이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당이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상정했는데요.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는 곧 정수완독,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또 자체 감찰을 엄중히 하면서 또 관련된 또 대책을 세우겠다고 좀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의 불실수사 논란이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근데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뭐 어떤 소위로 올라가는 상정도 됐고 민주당 말만 따라 이걸 닥치고 폐지로 그냥 바로 갈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뭐 장윤기 사건이 워낙 이제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부단 이 사건만 아닙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영화감독 구타 살인 사건이라든지 최근에만 벌어진 사건만 하더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서 수사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건들이 지금 최근에 잇따라 있었거든요. 이 장윤기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이 배상훈 교수 나왔을 때 멘트를 봤는데 여당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한 원칙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원칙이에요?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 원칙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있고 그 피해자 오늘 어머님의 절규를 보셨잖아요. 아니 단순 살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서 강간 목적 살인 사건으로 바꿨습니다. 형량도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는 한번 거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오늘 바로 법안을 상정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당이 없는 가운데 법안을 상정하면 법안심사 1소위가 해서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치권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치권이 본인들이 그동안의 검찰이 정치인들 수사에 대해서 불공정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법에다가 정치인 수사하지 말고 그냥 일반인들만 좀 살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 자기들 수사 안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일반 시민들에서 이런 피해는 받지 않도록 그거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기들 수사하는 거 두려워서 지금 이 보안 사건 폐지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검찰을 수사를 못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집단이든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뭐 기자가 있으면 위에 데스크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일선 경찰이 있으면 검찰이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물론 검찰도 가족이 있고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 두 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박원석 의원님. 네. 뭐 오늘 뭐 김남희 의원도 법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고 홍기현 의원도 그렇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근데 시점이 전당대회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들이 선명성 경쟁하느라 그냥 폐지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예.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나 4년 전에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실제 사례들이 있어요.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의 허점에 대해서 예. 저는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당의 전당대회 이슈로 소비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동안에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도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남겨둬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는데 그러게요. 이게 이제 여당의 전당대회 쟁점으로 등장을 하면서 정부가 그냥 손을 놔버리고 예. 국회로 공을 넘겨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부의 강경론이나 지지층의 강경론에 휘둘리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큰 틀에서 폐지의 방향을 가져가더라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우려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심사숙고해서 내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설득을 그렇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보완책이 지금 뚜렷하지 않고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대부분 다 사후적인 얘기입니다. 예. 수사심의나 뭐 인권보호국이나. 근데 이게 수사라는 건 즉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거가 맞아요. 사라질 우려가 있고 범인이 사라질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부에 TF가 구성이 됐거든요. 예.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면은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 말고 예. TF에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법사위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TF가 조금 더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게요.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여당 전당대회와 동시에 병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지 이대로라면 저는 굉장히 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정청래 전 대표가 아직 뭐 당대표 출사표 던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구호처럼 외친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시점에 장윤기 부실수사 논란이 터졌기 때문에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 말고 실제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불리한 장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주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저 김민석 전 총리 계엄 당일 CCTV 행적이 공개가 됐고요. 사실상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김민석 전 총리 설명 방송, 해명 방송이 됐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글쎄요. 김어준 씨가 그동안 정청래 전 대표에 많이 힘이 되졌는데 왜 공교롭게도 저 방송에서 저 CCTV가 나왔냐? 해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성윤 의원이 이제 공짜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날 왜 감기약을 먹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 감기약 성분이 뭐냐? 맞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그에 대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거기 갔는데 표결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증거로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저 CCTV 영상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 앵커도 이 기자를 지금 하시고 계시지만 예. 저거는 국회에서 제공해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이런 CCTV 영상을 김어준 씨 방송에 제공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근데 굳이 이걸 왜 제공했을까요? 뭐 물론 국회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김민석 의원 의원실이 같이 뭐 모르겠어요, 저도. 김민석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이거 국회가에서 허락해줘야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예. 방송에서. 예. 그걸 보면 결국은 이거는 지금 국회의장의 허락하에서 국회가 김어준 씨 방송에 준 거다. 그리고 또 특별히 김민석 의원을 불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대담을 했잖아요. 예. 그동안 김어준 씨 방송은 늘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단골 출연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김민석을 해서 이런 해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그때 어디에 뭘 했냐? 이 문제가 사실은 선거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쟁점을
김어준 씨가 한 방에 해결해 줘 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김어준 씨도 지금 말을 갈아타는 거 아닐까? 지금 서서히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을 갈아타서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 예.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뭐 문조 털레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 거기서 멸칭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빠지고 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는 사람은 점점 소수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 박원석 의원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도 그럴 거 이제 시점별로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났고 유시민 씨도 지금 뭐 재건축, 뭐 증축 얘기하다가 최근엔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김어준 씨도 갑자기 오늘 느낌으로는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전당대 중립을 지키는 것 같으면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좀 지금 상황에서 우군이 많이 없어진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고립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꼭 김어준 씨나 이제 유시민 작가나 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당내 의원들의 의견 분포만 봐도 정청래 대표 지난 1년간의 당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출마 명분이 있느냐. 근데 이런 명분 공세까지 정청래 대표가 시달렸던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김어준 씨는 큰 우군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인터뷰만 가지고 김어준 씨가 돌아섰다 중립으로 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도 언론인을 표방하는 분이고 예. 아까 그 담 넘는 장면, 예. 그걸 현장에서 목격했던 시민들하고 1년 전에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했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때문에 그거를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의 공세가 좀 과도합니다. 같은 당의 그 동료 의원이라고 보기에는 뭐 감기약 성분이 뭐냐 맞아요. 이런 얘기까지 질문한다는 건 좀 과하죠. 예. 그래서 그런 사실과 의혹을 좀 구분해서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김민석 그 총리 측의 해명을 저는 오늘 실어준 거라고 보고, 근데 저 이슈 빼고 나머지 질문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김어준 씨가. 그렇기도 해요. 그 사실. 전체를 보시면은 예. 아니 총리하다가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이 이낙연인데 그 길 가는 거 아니냐. 예.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다른 맥락인데 그렇게까지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예.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한테 등을 돌리고 중립으로 돌아섰다라고 단정하기는 이르고, 다만 이제 전사적으로 도와주는 느낌은 옛날보다 덜해서요. 조금 더 봐야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권 전체의 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김어준 씨도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편파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지원한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차후에 김어준 씨로서도 그럼 입지가 굉장히 취약해지죠. 그런 점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잠시만, 저희가 시티라이브가 진행되는 와중에 뭐 정청래 전 대표가 이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SNS에 저런 글을 올렸네요.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칫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뭐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아직 전당대 출사표 던지지 않았지만 녹록치는 않으니까 많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또 아픈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대표 출사표 던진 사람 2명이 있는데요. 모두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 송영길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흔들리는 당을 진짜 여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낙인 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만나봤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송영길 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친문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고민정 의원이 있는데,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그만두자마자 만났던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친문 대표는 나 고민정이지 정청래가 아니다, 이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지금 좀 전에 정청래 의원이 올렸다는 그 메시지, 아픕니다 이야기 있잖아요. 결국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로 가야 될 겁니다. 뭔가 이제 당원들의 어떤 측은지심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전략을 펼치는 거죠. 잠시만요, 말씀 거 죄송한데 네. 피해자 코스프레는 누가 가해자인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친명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탄압받고 있다. 지금 집단적으로 나만 공격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겠죠. 어쨌든 정치 구호니까요. 저는. 그렇죠. 선거 아마 전략이고. 그런 걸 통해서 할 것 같고, 고민정 의원의 출마는 일단 당선 목적보다는 좀 변신의 목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정당에서 친문으로만 계속 어떤 정책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자, 그러면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토대는 친문이지만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도 뭔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어떤 의미들 그런 걸 가지면 인해서 본인의 어떤 몸값을 좀 높이는 저는 그런 전략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번 선거 글쎄요. 완주할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뭔가 나중에 이제 뭐 김민석 후보라든지 뭔가 지지하면서 뭔가 본인은 계속 친문의 어떤 꼬리표를 조금은 희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아까 두들겨 맞으니까 아프다라고 했지만 지금 오늘부터 뭐 보안사건 폐지 논란부터 지금 당대표 나오겠다는 사람들마다 다 정청래 전 대표 비판하고 김어준 씨 방송에 또 김민석 전 총리 마치 해명하듯이 CCTV도 틀고. 근데 선거 룰 있잖아요, 박원석 의원. 이것 또한 뭐 전준위에서 전당대 준비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선호 투표예요, 결선 투표 아니고. 뭐 잠깐 룰을 설명하자면 2순위까지 이제 적게 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1등이 과반 못 넘더라도 다시 투표하지 않고 3등의 2순위 표를 다른 후보가 나눠 갖게 하는 건데 이러면 또 정청래 전 대표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정청래 대표도 이게 당원당규 위반이다. 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당원당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과반 득표자가 안 나왔을 때 결선 투표를 하기로 돼 있지만 결선 투표의 방식은 전준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의 방식으로 선호 투표제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준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오늘 이렇게 물러섰는데 유불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뭐 김민석 총리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게 사전 단일화 효과가 납니다. 그렇죠. 결국 김민석, 송영길 각각을 지지하는 후보는 2순위 투표로 각각을 지목할 가능성이 높아서 맞아요. 선 단일화하고 나서 그 투표를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제 본인이 더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 투표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저게 전준위에 수정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면 정청래 전 대표 뭔가 불출마 결단도 아예 고려를. 근데 지금 여기서 회군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홀몸이 아닙니다. 본인한테 딸려 있는 여러 당내 식구들도 있고. 아니, 오늘 홀몸이라면서 1대3, 1대2, 3대2. 아니 그건 이제 당권 주자들만 봤을 때 그런 거고 세력으로 봤을 때는 홀몸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뭐 유시민, 김어준 그동안에 어쨌든 이 민주당 안팎의 문제에 대해서 이 호흡을 맞춰오고 보조를 맞춰왔던 이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만 회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언더독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약자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전당대 초반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들어가는데 각각의 정청래 전 대표 관련된 얘기 유명 논객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